회계사 여친 찌라시 실체, 정우성의 진심, 임지연이 환호했던 이유. 배우 정우성이 유부녀인 회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회계사 여친 찌라시 실체, 정우성의 진심, 임지연이 환호했던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모 법무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A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퍼졌다. 이에 따르면 회계사인 여성 B씨가 모 로펌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B씨는 정우성과 10년 사실혼 관계인 여자였다고. B씨는 회계사이며 유부녀였으나 정우성과 만나면서 이혼했다고. 내연남은 정우성이며 정우성이 그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는데 이번엔 모델 문갑이었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것. 이어 B씨가 문갑이의 아이를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으러 찾아왔다는 것이다. 해당 글의 신원뿐 아니라 출처도 불분명하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관련해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가 사생활 확인은 어렵다 는 입장을 내면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이를 언급하며 정우성이 오래 만난 여성이 있다면서도 추가 취재를 해본 결과 해당 여성은 회계사가 아니었다. 돈이 많으신 분이었고 이정재씨 커플과도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오래 만난 사이가 맞다고 한다. 누가 재미삼아 만든 것 같은데 그럴듯하다. 찌라시치고는 기승전결이 있다. 이렇게 명확한 찌라시가 있는데 업계가 모를 리가 없지 않냐고 전했다. 또한 이진호 측은 펌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펌을 통해서 나올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온다. 정우성이 문제가 있다는데 정도다. 변호사나 펌들이 비밀 유지에 대한 강박이 있고 진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이 샜다고 하면 그 펌은 더 이상 일 못한다. 문 닫아야 된다 고 했다. 정우성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장이 있지 않다고 본다. 영화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격적이긴 하지만 캐스팅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부분이었다. 정우성 씨는 영화계에서 인싸로서 명망이 높다. 영화에 대한 진심도 인정을 받은 상태고 라며 임지연 씨가 함성을 질러준 게 영화계 일정 부분 분위기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나. 정우성 씨가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 있는 게 심적으로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 없이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으로 번졌다.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스킨십한 사진이 유출되는가 하면 DM,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본까지 퍼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맞다고 밝혔으나 이외 사생활 이슈에 대해서는 배우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 반란군 앞 막아선 서울의 봄 정우성. 현실에선 대한국민이었다. SS 포커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용산발 비상계엄령 기습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1312만 명을 홀린 영화 서울의 봄이 실시간 트렌드로 등장했다. 1979년 12월 12일 9시간의 쿠데타를 모티프로 한 서울의 봄은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과 묘하게 닮았다. 광화문이 아닌 국회의사당에서 군사작전이 펼쳐졌고 반란군을 저지하려는 진압군 대신 평범한 시민이 그 앞을 막아섰다. 계엄 선포 3시간여 만에 무효, 6시간 만에 해제돼 실패로 돌아간 서울의 밤은 군인이 아닌 시민의 힘이 쟁취한 해피엔딩이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어지러운 술병 사이로 음흉한 미소를 지은 채 방랑시인 김삿갓을 열창하는 전두광, 황정민분, 과 맞선 건 수도방위사령관 이태신, 정우성분이다. 당시 계엄 세력의 계산에 없던 시민 200척간도의 선나라를 구한 셈이다. 실패한 서울의 밤은 성공한 서울의 봄과 무엇이 달랐을까? 쿠데타를 준비하던 전두광의 그릇된 세계관이다.
전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 당시 세풍이기도 했고, 영화 속 극적인 캐릭터라이징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 독재 시기를 지나 시민의 힘으로 일군 민주주의 가치는 극적 요소를 가미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제는 강력한 누군가의 리드가 아닌 스스로 발휘하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 사회이고, 이미 여러 사건으로 이 힘의 크기를 증명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모두 통제되던 계엄정국, 독재자가 사라진 세상은 더 강력한 지도자여야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전두광의 생각이다. 자신이 그 더 강력한 지도자이며 오직 자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전두광의 광기 어린 눈빛에 투영된다. 시민은 IMF와 국정농단을 겪으며 불굴의 용기와 행동하는 지성. 깨어있는 양심은 폭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때도 폭력이 아닌 촛불로 세상을 바꿨다. 현실의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로 국가 기능이 무력화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시민은 이번에도 불굴의 용기와 행동하는 지성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려는 무장군인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대로인 것 같지만 서울의 밤이 지난 세상은 꽤 바뀌었다. 영화는 반역이 아닌 혁명으로 끝을 맺는다. 국가 권력을 송두리째 삼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상징적 대사가 일명 실반성역이다. 서울의 밤에 등장한 계엄군은 성패와 크게 상관없는 입장이다. 상명하복이 기본이지만 평범한 시민에게 총을 겨누거나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에는 명분이 약했다. 무엇보다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의 명령보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큰 소임이라는 것을 군은 모르지 않는다. 혁명을 외치기에는 작전에 강제로 동원된 계엄군 앞에 선 최대 권력 시민이 넘사벽 자체였다. 3. 정영돈. 한 떠났다. 하트 한유라. 계엄 사태 속 하와이서 장렬히 전사, 샷. 4일 한유라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아침에 아이들 볶음밥 해주고 유부초밥 만들어 도시락 싸주고 남편 식사까지 완료 후 진통제 먹고 침대에 장렬히 전사한 대상포진 환자 디귿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유라가 쌍둥이 딸과 남편 정영돈을 위해 손수 만든 요리가 담겼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이목을 끈다. 한유라는 전날 감기 몸살 생리통 대상포진 3단 변신.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고 약 사다 주는 친구가 있어 다행이고 업로드 마치고 통증이 시작되어 다행이고 등등 이 와중에 나 너무 긍정적. 16일만 버티자 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울긋불긋하게 수포가 올라온 피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상포진은 피부의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이다. 대개 원인은 면역력 약화로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염증을 일으킨다. 수포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유라는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밝혔던 바 정영돈이 현재 한국을 떠나 하와이에서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영돈을 위한 식사까지 손수 차려준 것. 특히 한유라는 피트, 계엄령 관련 뉴스라는 말을 덧붙이며 하와이에서 관련 이슈를 접했음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각종 외신 보도 및 SNS 게시글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후 4일 새벽 4시 30분께 추가 담화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유라는 결국 어제 저녁에 얼전케어 가서 55만원 쓰고 온 대상포진 환자 또르르 내돈 이라며 몸 상태가 악화됐음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정영돈은 2009년 배우 출신의 방송작가 한유라와 결혼해 슬아의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한유라는 현재 두 딸과 하와이에서 생활 중이며 정영돈은 한두 달에 한 번씩 하와이를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4. 야노시호. 하트 추성훈과 대판 싸우고 일 떠났다. 어디로 갈까?
4일 야노시오는 부산이 그립다. 하트 부산 해파랑길 1코스. 좋은 바닷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기억하는 하루.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오션뷰. 거북이와 기도하는 사마귀가 산을 오르는 길에서 산책하고 있다. 해안 산책의 극적인 풍경. 동백섬에서 바라본 광안, 대교 풍경.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다음 주말에 어디로 갈까? 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부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야노시호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추성훈은 정리가 안 된 도쿄집을 공개를 해 야노시호에게 핀잔을 들었던 바, 추성훈은 그 영상 때문에 와이프랑 완전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던데 자기는 방송으로 공개했으면서 진심으로 가는 게 유튜브 아닌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진은 왜 자기에게 확인 안 하고 올렸냐는 거냐 라고 물었고 추성훈은 그거다. 확인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라 집 촬영할 거라는 사실을 말 안 했다.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게 인간 아닌가. 연예인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있던데 실제로는 그런 게 뭐가 있나? 일어나면 머리 망가지고 그렇다.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게 저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다 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금은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음성 메시지에서는 이 톤이 아니었다 라며 웃었고 추성훈은 그렇지. 약하지. 나는 약해 라며 야노시호 이야기가 나오자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 폭소를 안겼다. 그런가 하면 제작진은 청소 광고가 들어왔다면서 일본 가서 해주겠대 라고 희소식을 전했고 추성훈은 잘 부탁드린다. 너무 고맙다. 청소는 사랑이도 배워야 한다. 자기 거라도 잘 챙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엄마를 따라 하잖아 라며 야노시호를 디스. 다시 웃음을 안겼다. 한편 추성훈은 2009년 일본 모델 야노시호와 결혼했으며 슬아의 딸 추사랑 양을 두고 있다. 최근 50억 도쿄 자가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